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결정이 나온 이유입니다. 예고된 참사였는데 이 예고된 참사, 탄핵 기각이 예고된 참사였던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참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되고 우리 그 유족들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거냐. 되든가 안 되든가 탄핵을 하자. 탄핵할 만한 사유는 충분하지 않느냐. 정당성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한 달 지났는데 아씨 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제가 탄핵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그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합리적인 이유, 근거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던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예고됐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상민 탄핵은 기각되겠구나 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를 더 바랬냐면 한 2달 정도 더 헌재 결정이 미뤄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를 거의 가득 채우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빨리 나왔어요. 여하튼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여하튼 이상민 탄핵 기각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진행이 잘못됐어요. 솔직히 일을 맡은 놈이 나쁜 놈이 맡았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절대 맡아서는 안 되는 놈들이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열받는 대목인데 자,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유족들 중에는 실신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억울함을 표출하셨다고 하죠. 저도 참 이 얘기를 듣는데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명백한 거잖아요. 뭔가 현장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 그것도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용서가 안 되죠. 하지만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래요. 법적인 책임은 미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상민을 탄핵한 이유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사고 수습이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습한 건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게 제일 화딱지 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정말 화딱지 났던 거거든요. 무언가를 했는데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판단, 부당한 판단과 지시를 내렸더라면 그거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만 질 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이상민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데서 직무유기라는 거,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직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됐다는 거,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상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대로 재판부에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핵 결정을 기각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지만 위법한 건 아니었다. 소수 의견은 일부 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부적절한 대응이나 라도 있었어? 그 부적절한 대응을 이상민이 한 거야?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이 했어요. 장관이 안 나오니까
그 하위직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적절한 대응이었어요. 그 결과 피해를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안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부적절한 대응은 맞아요.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안 했어야지 대상이 되거든요. 자, 뭐가 부적절한 대상이었느냐. 자, 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볼게요. 사전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안 했잖아. 근데 예상할 수 없었대. 뭐 예상할 수 없었어? 그러면 태풍 불고 산사태 나고 예상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산사태 어디서 날지 모르지만 산사태가 날 걸 대비해 가지고 자, 어디에 날 줄은 모르지만 급한 상황에 비상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고 대피할 장소를 정하고 자,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관들이 누가 출동을 하고 어떻게 출동을 하며 주변 행정기관들은 뭐를 서포트해라. 요걸 지휘하는 게 행정자치부 장관이잖아. 사전 조치를 아예 안 했단 말이야. 예상할 수 없었다? 왜 예상할 수 없었어? 10만 명, 20만 명이 몰린다는데 예상할 수 없었어? 거짓말이죠. 재난 대응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난 안 했잖아. 이상민이 안 했잖아. 부하 공무원들이 했으니까 괜찮대. 이상민이 안 했다고. 근데 왜 부하 공무원들이 했다고. 이상민 지가 안 했는데 부하 공무원들이 했으니 상관없다고? 무슨 개 같은 소리가 다 있어. 사단장이 가만히 있었는데 밑에 대대장이 뭔가 했으니까 사단장 책임 없음. 이렇게 돼? 전쟁에서 졌어. 사단장은 놀고 있었어. 대대장이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면서 겨우 어떻게 했는데 대대장의 시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작았어. 그래서 결국 패전했어. 그랬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대대장이 져야 돼?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 사단장이 져야 돼? 사단장이 져야죠. 대대장이 열심히 뛰어다녔으니까 사단장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했다고. 안 했다.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미설치. 이거 설치 안 하더라도 재난 대처 불가능한 거 아니다. 그러려면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걸 왜 만들어주는데 이런 거를. 하지 말지. 즉 보세요. 벌 안 했잖아. 한 게 없다고. 현장에 없었다고. 안 했고 안 왔다고. 우리는 안 했고 안 왔다는데 그래서 네가 탄핵 대상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했어도 딴 놈이 했고 이거 아니었어도 뭐 다른 대책도 없었고 진짜 야 열받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죽어가려고 그래요. 숨이 가쁘고 혈압이 떨어지고 자, 의사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원인을 몰라. 그렇다고 그 의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 하다못해.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되고 안 되면 호흡기라도 갖다 붙여야 되고 대답 못해가지고 안 되면 링거라도 갖다 꽂아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혀 우리가 아는 질병이 아니다. 그렇다고 쳐다보고만 있을 거야? 뭐라도 해야지 책임을 면하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책임을 못 면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애시당초 예측할 수 없었고 지가 아니고 부하들이 좀 했고 안 만들어도 불가능한 거 아니고 안 왔어도 지장이 생긴 거 아니고 개뿔. 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대통령 몰라 뽑는데 대통령 없어도 되지. 솔직히 말하자면. 그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의 대처를 한 겁니다. 이게
안 했잖아. 그죠? 안 했으면 부적절한 대처가 아니라 아예 안 한 거예요. 아예 안 한 거면 이거는 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적절한 대처라고 바꿔놓은 거야. 이걸 누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뒤집어 놓은 거. 법적 의미를 잘못 바꿔놓는 걸 누가 한 거다? 이거를 재판관이나 변호인들이 한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라 대응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소수 의견은 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 저는 꼭 묻고 싶어요. 150명이 죽었는데 이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면 뭐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는요, 이 피해자의 시각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이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적폐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실상 셀프 재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셀프 재판이에요. 셀프 재판.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입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누가 지명한 거다? 예. 이거 국민의힘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국민의힘이 지명한 재판관이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장관을 두고 헌법재판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애시당초 이거는 피해야 돼요. 안 해야 정상이에요. 자, 근데 거기다가 탄핵 소추위원장은 누구? 김도읍이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즉 국민의힘이 원고, 피고, 재판관까지 다 한 거죠. 탄핵소추위원장이 사실상 원고이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탄핵 당사자, 이 사람이 피고 역할인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장관. 심판이 탄핵 주심 재판관인데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사람. 국민의힘이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나발 땡기고 다 했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단계에서도 이미 정해진 거야. 이 분야에서 뭔가 시비를 걸고 뭔가 자꾸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정상이에요. 문제 제기 자체를 안 했어. 이종석 재판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얘 그 TK예요, TK. 그리고 그동안 뭐 재판 내용도 보면은 말 그대로 적폐 쪽에 매우 편향된 재판 결과를 냈습니다. 뭐 뻔했지. 게다가 결정적인 부분이 뭐다? 국회 측 대리인, 쉽게 말해서 김도읍을 대신해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 측 대리인이 참 지랄 맞았어. 여기 빨간 원을 쳐놓은 이 사람입니다. 김종민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친검 변호사예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찰 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SNS나 칼럼, 뭐 각종 연재 등을 통해 가지고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문재인, 반민주당, 그리고 친일, 그리고 극단적인 극단적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극단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KBS 이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거는 문명 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이다 라고 떠든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김종민이에요. 이런 자가 헌법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았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아주 친일파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SNS에 올린 걸 하나 보실까요? 자, 우리나라가 한일전에서 야구 지난번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 콜드페 수준의 참패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남긴 정신적 해악의 뿌리 깊음과 치유의 시급함을 절감했대. 아니 야구 졌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와?
한 뭐라 끈덕지가 있으면 문재인 물고 늘어지고 좌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놈이지. 이 사람은 정신병이라고 봐야 정상이죠. 일배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추진한 탄핵 그거를 대리인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시당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잘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뭐라고 그런다? 쥐뿔도 실력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일본의 시간과 내공을 우습게 보면서 정신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결과 쥐뿔도 실력도 가진 것이 없대. 우리가. 일본은 오랜 축적의 시간과 내공을 갖고 있대. 이 새끼 완전히 친일파도 이런 친일파가 없다 그지 이거. 매국노죠 이쯤 되면은. 제 나라 제 민족은 쥐뿔도 없네 실력도 없네 이렇게 비하하면서 일본은 축적과 내공 웃자고짜고 하는 이런 개 잡놈의 새끼가 있나. 거꾸로 만약에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남한이 축적과 내공의 시간을 가진 북한을 우습게 본다 이랬으면 어찌 됐을까? 잡혀갔지. 왜 이 새끼는 안 잡아가는데? 다 이런 놈은 이상해요. 이 정상입니까? 이런 친일파가 이번 탄핵 심판을 맡았어요. 애시당초에 일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죠. 이런 상황인데 일이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재판관도 재판관인데 김도읍도 김도읍인데 이런 놈이 국회 대리인을 해가지고 탄핵을 추진했으니 탄핵을 했겠어? 당연히 탄핵 안 되게 하려고 사실상 숨어가지고 밀정짓을 했겠지. 이 밀정짓 한 거예요. 이 새끼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상민 살려주는 밀정짓 한 거예요. 밀정. 인간이 아니지. 자, 심지어 이 사람은 이런 짓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받들어줘. 현직 총장을 2개월 동안 직무 정지시킬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실체적 측면 모두에서 초등학생 수준도 알 수 있는 뭐가 초등학생 웃기고 있는 새끼 아니야. 법원의 판단이 1심 판단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정직이 오히려 약하다. 이거 진짜 파면을 했어야 정상이다라는 판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 아씨 진짜. 자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하던 놈이야. 뭐 뿐만 아닙니다. 대놓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라고 선동했던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을 맡았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어요? 즉, 이 세 명의 원흉, 김도읍, 김종민, 이종석, 이 세 명이 사실 말아먹은 거죠. 이 세 명이 작당지라고 말아먹었으니 그 아무리 국민들이 야단을 치고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시위를 벌여도 눈도 깜짝 안 한 거예요. 지들끼리. 한 놈은 판사, 한 놈은 검사 맡아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다? 법사위를 넘겨줬기 때문이죠. 법사위를. 국회 법사위를 이거 국민의힘에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근데 바득바득 협치를 위해서 넘겨줘야 한다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었죠.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다 넘겨줘 버렸지. 이거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기 전에 대선 직후에 다 넘겨줘 버렸어. 지난 6월 달에 넘겨줘 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게 지난해 8월 있죠? 근데 이미 6월 달에 다 넘겨줘 버렸다고.
누가 넘겨줬다? 이놈이 넘겨줬지. 자, 이게 노컷뉴스 작년 6월 7일 문서예요. 박용진 의원이 나서가지고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야 한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탐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국회 입법 독주를 민주당이 마시는 거다. 따라서 법사위원장 넘겨줘야 한다. 라고 주장한 자가 어느 새끼? 박용진. 그 다음에 김종민. 이미 이때 이미 자, 이쯤 되면요 우리는 이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박용진하고 김종민 봐, 이거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 김종민하고 여기 저 친일 변호사도 김종민 이름이 같다 그지? 어쩌다 보이. 아씨. 자, 여하튼 예. 자, 이제 이 말은 한 김종민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되죠. 너무나도 명백한 잘못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국회마저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법사위를 넘겨주는 바람에. 이 꼬라지가 됐어요. 이래도 됩니까? 이래놓고 지금 부끄럽지 않나?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나? 참 화딱지가 나네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7분이네요.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광자님,